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만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강의 기획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큰 구조는 출석이 20점이고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입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 강의를 통해서 과제를 제시할 텐데요. 그 과제가 20점입니다. 총 100점 만점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혹은 레포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석이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출석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20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출석하면 20점이 되는 거고, 레포트도 중간에 내드릴 겁니다. 그 기한 내에 내시면 20점입니다. 그럼 40점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점, 30점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수도 있고 레포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레포트로 대체하거나 중간고사를 보거나 대부분 돌봄 인문학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관련된 내용도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영상의 내용이 이 책의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영상을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나 혹은 레포트를 쓸 때 편할 겁니다. 25분짜 영상인데요. 이렇게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같은 것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시면 되겠죠. 근데 학교에 있는 여러분 이클래스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란 인생의 모험에 대비한 훈련이다. 교육이란 인생의 모험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 건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란 지성의 모험이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성의 모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대비하는 거죠. 지적 삶을 대비하는 훈련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생각의 모험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험을 준비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IT 시대고, 지금 IT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너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요. 줌으로는 하지 않고 이게 비대면으로만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는 IT 시대입니다. IT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재 진행형 속에서 IT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IT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고 전달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IT 시대에 살고 있고 기계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쉬지 않는 과학의 발전으로 기계뿐만 아니라 교육도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맞게 된 거죠. 대면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누구나 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또 국가기관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계의 발전이 점점점 유능해지고 유용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기계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삶 속 깊이 침투되어 있고, 인간은 기술과 기기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점점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이 IT, I가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을 빼놓은 채 테크놀로지, IT니까 T, 테크놀로지,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보보다 기술에만 경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이 수단이라면 정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정보를 만나셔야겠죠. 그런 좋은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게 이 책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험을 잘 대비하고 지성의 모험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 정보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 기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또 엄밀히 말해 기술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영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기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술,
엄밀히 말해서 기술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목적이 수단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편리를 제공하는 반면에 정보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와 삶의 방식의 차이는 인간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같은 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 거죠. 이 교육과 함께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맨정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강한 정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논리학과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 언어에 민감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근거,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 용어로. 근거, 이유, 그걸 전제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전제와 함께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 주장을. 근데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빈약하거나 전제가 가짜라면 그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 그리고 근거들을 탄탄히 하는 것, 그리고 가짜 근거들이 아니고 진짜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주차. 가짜 정보들을 구분해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해서 진짜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맨정신에서 강한 정신으로 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학은 언어에 대한 학문, 글에 대한 학문이죠. 언어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학문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입문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고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거죠. 지식의 방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의 공통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와 사고, 논리학이요. 이 논리학을 바탕으로 서양 철학이 성립되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는요. 동양 철학에서는 논리학이 다르죠. 논리와 사고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은요. 특별히 서양적 세계관은 논리학을 중심으로 이 과학도 성립하고 서양 철학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공통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에 이르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제공해 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의 논리학은 아니죠. 본인의 책에다 써놓은 겁니다. 명제론, 분석론 뭐 이런 책에다가 그건 더 차후에 이야기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학 교육을 받지 않은 어느 누구도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도 있고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은 인생의 모험을 잘 대비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은 지혜로 들어가는 거죠. 참된 지혜로 들어가는 것은 지성의 모험이죠. 인생이. 그 모험을 잘 준비하려면 생각이 강한 정신으로 잘 무장돼야 하는 거죠. 논리학이 제공하는 유용성은 뭐냐? 거짓되고 궤변적인 논변들은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근데 이렇게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 가짜 뉴스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 궤변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짜 지식을 유포하니까 그것을 분석해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해놓은 거죠. 이 논리학으로요. 또 논리학 없이 배움에 전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사방에다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과정 또 혹은 배우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논리와 사고가 잘 교육되지 않는 분들, 배우지 않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잘 교육받은 분들이 가짜 뉴스를 왜곡된 궤변들을 논변들을 유포하면 잘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일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조심해야겠죠. 자신이 한 말이 가짜인지 알면서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사실은 지혜자라는 뜻인데 궤변론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가짜 정보를, 가짜 지식을 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정보와 지식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분별해낸 겁니다. 진리 대신 무분별하게 거짓을 함부로 퍼붓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논리와 사고 그리고 논리학, 서양 철학을 공부를 잘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지성이 준비되는 거고, 또 이제 인생의 모험을 떠날 때 위험이 많이 닥쳐올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들을 잘 대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논리학을 교육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양 철학과 논리학 그리고 논리와 사고를 교육받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요약하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모든 질문들과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장애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장애들을 어떻게 거짓말을 치는지를 생각의 근육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하려는 자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거와 이유 그리고 전제들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주장들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유용한 방법들을 생각하려는 자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성장시켜 주는 거죠. 또 모든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잠깐, 그만! 옷들이 없어요! 옷들이 없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파! 너무 잘해! 궁금한 사항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쪽 말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책은 다시 말씀드리면 돌봄 인문학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써놓은 글들을 다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 현재를 돌아보기 위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의 생활 양식의 차이가 과거 사람을 덜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죠. 과거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은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더 지혜로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하고 또 그 지혜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온라인 기술을 모른다 해서 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들을 덜 인간으로 만들거나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더 인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인간이 아니고 과거 사람은 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인 거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의학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몸을 돌봅니다. 의학은 그렇죠. 지금 질병을 돌보고 있는 거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몸을 돌본다면 이 철학 그리고 논리학은요 생각을 돌보는 겁니다. 인생을 돌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철학적 의미의 철학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게 있겠죠. 또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언어, 그 철학보다 더 큰 게 인문학이란 거죠.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언어, 문화,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이 더 큰 범주인 거죠. 논리학도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또 논리학은 철학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이.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언어,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등은 인류가 물려준 소중한 유산인 거죠.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제가 이런 문화유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인류는 인간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탐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연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생각했던 지혜들과 지식들을 배워서
현재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인류와 인간에 대한 탐색은 이 돌아봄과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보는 걸 가지고 현재를 직시하는 겁니다. 현재를 내다보는 거고 또 미래까지 내다보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의 과거의 공헌과 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그 점을 다 숙고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 폐해나 공과들, 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현재는 과거의 유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현재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혹시 또 과거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겁니다. 왜 돌아보냐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지금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혁신하고 변화하는, 요즘에는 혁신이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대학이 혁신하겠다는 거죠. 지금의 삶을 좀 더 성장시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변화를 내다보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그냥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이 서양 철학자들, 그리고 서양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학을, 이 지혜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여행을 통해서 이 서양의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삶의 재미와 함께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서양의 지혜자들, 또 아울러 동양의 지혜자들도 볼 겁니다. 동서양의 지혜자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글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경청하고 그들의 글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을 좀 더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현자들의 글은, 이 지혜자들은 서양 철학이니까 당연히 서양 언어로 써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그리스어로, 데카르트는 프랑스나 라틴어로, 칸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어로, 다 서양의 글로, 외국어 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자 등 다양하게 있는 건데 저희들은 한글로 볼 겁니다. 한국어로요. 한글로 보고 여러 가지 기호와 언어로 기록된 이 고전 책들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것들로 보는 거죠. 여러 기호와 언어로 기록된 고전들은 이 대우주 속에, 지금 저희들이 대우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대우주 속에 살아가는 이 지구, 그 지구 안에서도 소우주인 여러분과 제가, 대우주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인 여러분과 제가 이 그전에 살았던 소우주들의 지혜자들의 글들, 생각들을 경험하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책을 통해서, 이 논리학 책,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운전면허 학원은 운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미술 학원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 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은 누가 가르쳐주는 겁니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디서 누가 가르쳐주는지 질문하는 것, 그게 논리적 사고의 길이고요. 또 서양 철학의 길입니다. 인간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어떤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도 희박하죠.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특히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치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줄까요? 길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옛 현자와 지혜자들, 크게는 저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가, 인도에서는 석가가, 저기 중국에서는 공자, 그리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크게 말해서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4대 성인이라는 분들이 전 인류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논리학, 서양 철학과 논리학을 더 많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날 IT와 디지털 문화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 내부행의 사상가들, 그리고 지혜자들은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는
현대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을 현대인이라 부르죠. 여러분과 저는 온라인에서 점점 더 연결되고 있고 지금도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결되는 방식 속에서 이 지혜자들의 삶의 방식을 접하거나 듣지 못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현자들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의 철학자들, 지혜자들이죠. 철학이 지혜라는 뜻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글과 또 사고방식들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들을 듣고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크게 말하면 세계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고전에 들어있는 정보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과거 사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의 생활 공간과 삶의 형태나 관습이 습관이 우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현재와 너무나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는 세계 고전과 이 논리학 그리고 논리적 사고의 길 서양 철학은 모든 시대의 인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수업은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퇴학이 왔는데 퇴학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야. 2시간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모두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는 어렵다. 사람을 믿지 말고 어렵다네요.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비아스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요. 또 그 문제들이 누구한테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탈레스는 모두를 믿지 말라고요. 비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에서 봤더니 40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그런데 나의 죄악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시편 69편 4절에는 40편 12절에 내 죄가 많다고 한다면 69편 4절에는 나의 머리털보다 나를 까닭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삶이. 네. 영상을 남기나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장소를 다 칸막이로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 칸씩 뛰어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을 들여서 남겨놓고 싶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나쁘고요. 바이러스도 나쁜데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하네요. 비아스도 그렇고 또 시편 기자들, 시인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이렇게 마감되나 보네요. 다음에 올려놔야죠, 영상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학기 동안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